어제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관련해서는 뭐 여러분들 다 들으셨겠지만 판결의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말씀들이 오늘 집중적으로 있었습니다. 뭐 이것은 뭐 승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아주 원론적인 문제 제기가 아니고 판결의 내용을 보면 1심 재판과 적용한 법 논리가 너무나 다르고 또 국민들 상식선에서도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세밀한 만들어낸 논리를 적용해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저희가 승복 안 한다고 해서 승복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대법원에서 빨리 좀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2심 재판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는데 위원장님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판사 성향이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고 다 이제 그런 성향이라고 해서 판사 개인의 어떤 성향을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예전에 이제 판결에 대한 어떤 결과와 법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거는 그 장려해야 되지만 또 이제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거는 부당하지 않느냐는 이제 이런 지적들이 그동안 계속 있어 왔는데 이에 좀 반하는 오늘 행위 아니냐는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공교롭게도 이 부분은 어떤 뭐 아무런 논리적 연관성 없는 분들이 아니고 저희가 너무나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나 결정을 한 분들이 공교롭게도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국제인권법 연구회에 소속됐던 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시중에서도 재판이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는 그 연장선상의 얘기였고 지금 우리법 연구회의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이거는 그냥 판사 개인의 문제로 그냥 두기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당으로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고 만약에 대법원에서 똑같은 판결이 나오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근데 이제 이 부분을요 저희가 승복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논리적 문제조차도 지적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합니다. 저희가 승복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들은 지적할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뭐 저희는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오늘 주진우 위원장의 설명대로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뭐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저희가 양해할 상식적으로 그래도 이런 판단은 또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상식선에 선을 넘어버린 판단이라고 결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는 얘기입니다. 또 뭐 질문 없으시면 자 여기서 마칠까요? 예. 물론 야당에서 계속 해온 얘기긴 하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표적으로 해서 좀 과도한 어떤 정치 탄압적인 수사를 한 거 아니냐라는 좀 이런 목소리들도 좀 커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수사가 좀 과하거나 좀 안 했거나 좀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시는지. 오히려 저는 야당 대표고 또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라고 생각해서 너무 많이 봐주는 거 아닌가. 특히 이제 선거를 치러본 분들은요, 공직선거법 굉장히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가혹하고요. 뭐 정말 무슨 뭐 금품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 저희 선거 운동원들하고 뭐 식사 한 끼 잘못한 거 이런 것들로도 거의 대부분 당선 무효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허위사실 유포 이 부분은 정말 더 무서운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거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6개월, 3개월 안에 재판 끝내라라는 것이 이제 우리 대법원의 지침인데 이 재판의 경우는 2년 2개월을 끌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가 숫자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53번에 걸쳐서 재판 지연을 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걸 과도하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재판만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유력 대선 주자가 동시에 5개의 재판을 받았던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이 한두 개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수많은 재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야당 표적 수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적어도 5개 재판에 수많은 공판들이 남아 있고 또 1심, 2심, 3심으로만 우리가 따지더라도 지금 결론이 난 건 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15개 중에 3개밖에 지금 1, 2심에서 결론 나지 않았고 또 이것 위에 곧바로 또 지난번에 위정교사 2심 또 판결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 일반인들이 이런 죄를 그렇게 통상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특히 공직에 나가시는 분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또 그것이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이런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네. 아까 재판부 성명을 주장하시면서 헌법재판관 탄핵부 선고한 변호사원 그런 성향을 주장하셨는데 그런데 현재 앞으로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필요성도 우려를 하시는지 편향성을 우려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두 대표는 승복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하신 것 같고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가 꾸준하게 제기해 왔던 것이 단지 전직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야당이 지명을 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특정 연구단체 소속의 고위법관들이 지나치게 과잉 대표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과연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상식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판단을 하는 분들인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랑시랑 현물계가 나이가 또 속산됐는데 지금부터 현물 현장에서 지금 우리를 연다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 본인의 지역구에 계신 분들은 전원 다 내려가서 좀 현장을 점검하고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지도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산불을 진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정신이 없고 또 우리 주민들도 지금 경황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현장에 내려가서 이렇게 위로를 한다고 또 다니고 싶은 마음은 많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일단 진화에 좀 방해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 저희 정치인들이 가면 또 의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게 지금 저희 국회의원 분들이 가서 현장을 점검하고 또 수시로 소식을 전해오고 이런 말씀들을 드립니다. 추가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는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76일의 공백 이후에 돌아왔고 또 행안부 장관은 이미 100일 이상 공백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여야정 협의를 할 때 국방부 장관, 안보와 관련되는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 정도는 야당과 협의해서 빨리 임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있고 또 오늘 아침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사령탑이 될 수 있는 한덕수 대행이 그제 돌아오셨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처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걱정도 하고 또 오늘 논란이 됐던 예비비 문제 작년에 40% 2조 원을 깎았던 예비비가 결국은 그 예비비 안에 저희가 걱정했던 것이 작년에 여러 번 저희가 브리핑했습니다만 걱정했던 것이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예산 같은 것이 그 예비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자른 것에 대해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하더라도 그 부분 2조 원 삭감된 예비비는 빨리 복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야당이 아직 구체적으로 답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비비가 재난 대비 예비비를 복구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야당이 전향적으로 빨리 좀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방금 그 얘기를 포함해서 원래는 이번 주에 고위당정 협의에 열어서 논의하겠다고 지난 25일에 말씀하셨는데 그 고위당정 일정은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는 취소됐다는 얘기를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일정이 잡혀 있는 일정 공지된 게 있죠. 이번 주 일요일인가 27일인가 있는데 취소됐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고 뭐 혹시 달라진 게 있습니까? 듣지 못했고 다만 뭐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될 경우에 뭐 그런 대책을 위해서라도 고위 당정은 좀 시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재판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고등법원으로 돌아가고 이 대표가 시간을 벌었고 그래서 결국 대세론이 굳어졌다는 증거들이 나오는데 이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첫 번째는 파기환송을 해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방법도 있고 또 대법원이 선고를 하는 길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1, 2심의 그 법리 차이가 너무나 이렇게 정확하게 갈렸을 경우에 이거는 돌려보내도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겠다. 물론 뭐 지금 이 재판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논란의 문제가 생기겠다고 판단하면 파기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진우 위원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상고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검찰이 빨리 상고를 해서 대법원이 빨리 판단해서 이 문제는 대법원에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선고를 저희는 해주기를 첫 번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같은 경우는 거의 기회가 없다고 해서 희망적이지 않다라고 보시고 글쎄요, 뭐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당은 일단 그렇게 하고 뭐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좀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혹시 산불 대응 관련해서 지금 여야 대표 측에서 논의 뭐 이런 계획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만나실 계획은 글쎄요, 그 지금 저희도 우리 공교롭게도 우리 원내 수석의 지역구가 제일 산불이 크게 난 데 있어서 지금 원내 수석이 계속 현장에 내려가 있고 해서 오늘 이제 산불 대책 회의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나올 텐데 그 부분은 뭐 지금 여야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빨리 좀 여야가 합의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누구라도 나서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